2020년 둘째 날입니다. 1월 2일에 보내드리는 스케줄에 따라서 자성요법TV 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삶침자요법 교재 해설 강좌입니다. 잡소리 컷 하고 바로 그냥 본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올라간 방송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봐도 약간의 잡소리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양념으로 생각하세요. 양념으로. 바로 본론. 그래 바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제게 문자나 전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새해 인사를 전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장을 못 해드렸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에게 답장을 드렸지만 특히 미국에서 그게 너무 먼 데서 전화 왔으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바로바로 응대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계신 분들 제가 답장 안 보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요 나이 들수록 문자에 점점 서툴러요. 그러니까 문자 한 10글자 보내려면 한 1분 걸려요. 작성하는데 1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툴러요. 양해해 주세요. 방송으로 인사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본론. 자, 삶침자요법은 왕초보님들을 위한 삶침 기초를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지금 당장 아픈데 지금 머리가 아파.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나 지금 허리 아파.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그것은 삶침의학 시간에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삶침의학 책을 보면 앞에 계론과 총론이 나와 있거든요. 삶침법의 원리 해설이에요. 그 계론과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삶침자요법 1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삶침 기초이론입니다. 삶침법의 기초원리 섞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삶침법은 다른 말로 오행침법이라고도 합니다. 오행침법. 무슨 의미죠? 왕초보님들, 아니 당장 아파 죽겠는데 오행침법은 또 뭐야? 삶침법이라며. 그렇습니다. 오행침법이에요.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생소한 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식 검색, 다음 검색, 구글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확인. 적어도 자석을 통해서 삶침을 구사하는 이 위대한 의학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몸에는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이 있다는 것이 동의학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수로 대표되는 장기는 목으로 대표되는 장기를 도와준다. 수생목. 목으로 대표되는 장기는 불로 표현되는 상징되는 장기에 그 작용을 돕는다 해서 수생목이요, 목생화요, 화생토요, 토생금이요, 금생수예요. 그리고 이것은 각각 수국화요, 화극금이요, 금국목이요, 목극토요, 토극수요라는 그러한 또 상극작용이 있다 합니다. 동의학에서, 황제내경에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실제하는 기운인가? 그 의과학적 고찰 없이 삶침을 적용하면 우선 자기 자신이 찜찜해. 아니 삶침이 좋다고 해서 내가 쓰긴 쓰는데 이게 의학적 근거가 있어?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요법이야? 자기 자신이 의심하면 안 나. 새해 벽도부터 바이블 얘기하면 비크리스찬 분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네. 그냥 들어주세요. 그 잡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누가 바다 위를 성큼 걸어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지서스 크라이스트인 줄 알고 반기면서 하는 말. 선생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걸어봐. 그러니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해가지고 뛰었어. 바다로. 안 빠져. 얼마나 신나.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하면서 연락이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러다 빠지면 어떡하지 하니까 폭 빠졌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월. 왜 의심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찜찜하면 바다에 퐁당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의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의과학적인 근거. 그러면 오행의 상생상극작용, 아니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five elements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요소가 우리 몸 안에 작용하고 있다. 사실은요, 그것은 황제내경이 오리진이 아니에요. 황제내경이 오리진이 아니고 아유르베다입니다. 아유르베다. 미국 존스 홉킨스 메디신에서 찾아온 글. 자연의학 체계인 아유르베다는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유르베다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유르, 즉 생명을 의미하는 아유르와 과학 또는 지식을 의미하는 베다에서 파생됩니다. 따라서 아유르베다는 삶의 지식으로 번역됩니다. 아유르베다는 질병이 개인의 의식 불균형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특정 생활 습관 중재와 자연요법이 신체, 정신 및 환경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권장합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 아유르베다 보충 설명. 아유르베다에서는 우주를 보는데 몇 가지 주요 원칙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주역사상하고 비슷한 거야. 이러한 원칙은 자연의 법칙을 해석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며 복지 향상을 위한 과정을 도표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기본 원칙은 아유르베다에 따라 인체의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Five elements, 오행. 이것들은 지구, 물, 불, 공기, 에테르로 대표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내경의 Five elements, 즉 오행설은 원래 오리진이 인도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짧게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시면 암보완대체요법으로 2가지 메디신, 즉 전통의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유르베다입니다. 두 번째 TCM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원 또는 영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암보완대체요법으로 인정한 건 아유르베다와 TCM이다. 거기에 TKM 또는 삼침자요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삼침의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은. 어쨌든 파이브 엘레멘트 사상은 황제내경이 오리진이 아니다. 그것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그러니까 석가소전이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고 그 불법은 중국으로 전해지지요. 그때에 이 아유르베다의 기본 원리가 딸려 들어갑니다. 불가의 가르침에 섞여서. 그리고 중국의 전통의학과 접목이 되어서 황제내경이라는 그 명저가 탄생되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오리진은 아유르베다다. 그런데요, 서의학에서도 이 오행설을 따르고 있었어요. 한때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칭합니까? 그렇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는 오행설이 아니라 사행설을 믿었어요. 파이브 엘레멘츠가 아니라 포 엘레멘츠를 믿었다고요. 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의 4가지 요소, 지구, 물, 바람, 불, 그것이 세계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비례하여 특정 기능에 해당한다고 믿었다. 1.
지구는 건조하고 차갑고 검은 담즙에 해당한다. Earth. 우리 동의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상생 삼극설에 보면 토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영문 표기로는 Earth예요. Field가 아니고 Earth. 여기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지구는 오행상 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Water. 물은 춥고 차갑고 가래를 나타낸다. The air. 공기는 습하고 따뜻하며 혈액에 해당한다. 네 번째, fire. 오행상 화. 불은 건조하고 따뜻하며 노란 담즙에 해당한다. 여기 네 번째는 족 소양상화 다음 목중의 소양상화의 개념을 여기에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유르베다나 히포크라테스의 Four Elements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유르베다의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온 중의학, 중국의 전통의학인 TCM의 지식이 전해져 오면서 히포크라테스도 자연스럽게 그런 중의학과 그리고 아유르베다 의학을 습득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히포크라테스는요, 서의학자라기보다 동의학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는 해부생약을 강조했고 또 외과 수술을 강조했는데, 아이고, 아유르베다에서는요 3000년 전에도 심장 수술했고요, 그리고 뇌 수술도 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편작과 화타 중간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외과적 견해를 갖고 있던 것 역시 인도와 중국에 영향받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인도에서는 Five Elements, 히포크라테스는 Four Elements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황제내경은 기원전 2600년 무렵에 활동했던 황제, 신화적 인물일 수도 있고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이 가르침을 대략 기원전 200년 무렵에 다양한 작가, 그러니까 의사들에 의해 집대성된 동의학의 경전이다. 소문 9권과 영추 9권으로 구성된 내경은 인체 구성과 작용의 조화를 음양오행으로 표현하였다. 일단 초간단 요약. 그러니까 황제내경에 나타나 있는 음양오행의 작용, 특히 파이브 엘레멘트의 작용은, 그렇죠, 오리진은 인도다. 그러니까 동의학의 어떠한 이론이 합리적이라면 보편타당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의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의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오행의 상생삼극작용. 이것을 장부에 대비해 봅시다. 장부. 신장은 신장, 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신이 포함되어 신장은 수생목이라 했습니다. 수생목. 간의 기능을 도와준다 예요. 간은 목생화,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도와준다. 심장은 비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도와준다. 비장은 폐장의, 허파의 정상 기능을 도와준다. 폐는 금으로 표현되는데 생한다. 누구를?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생 목이요, 목생 화요, 화생 토요, 토생 금이요, 금생 수월시다. 그런데 이것은 돕는 관계이고요, 돕는 관계, 극하는 관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황제내경에. 극, 즉 여기서 극이라는 것은 밀쳐낸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비토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견제한다는 뜻이에요.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감시한다.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한다라는 의미예요. 수는 화를 감독한다. 그래서 수극화요. 화는 금을 감독한다. 그래서 화극금입니다. 금은
목의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서 감시 감독을 한다. 그래서 금국목이에요. 목은 토의 정상적인 기능 잘 하나 못하나를 감시 감독한다 해서 목극토를 쓰다. 비장으로 대표되는 토는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극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수없이 강조드린 것. 우리 몸의 생명력의 현상이에요. 우리 몸의 생명력의 현상, 여기에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목과 토금수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방송 중국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자, 중국의 TCM과 우리나라의 TKM이 일치하는 이론이 있어요. 여러 개가 일치하지만 무조건 일치하는 이론 뭐냐면, 우리 몸의 생명력 유지는 신의 기운으로 발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증을 보강시켜줘야 돼라는 게 TCM이나 TKM의 대부분의 트래디셔널 닥터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물어볼게요. 신의 기운이 뭡니까? 신의 기운이 뭐예요? 그렇죠? 신의 기운을 다른 말로 천원지기라고 했고, 하늘의 기운과 땅에 있는 인간의 기운이 맞닿아 발휘되는 기운이다. 인간의 생명력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기운이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의 현상으로 그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우리 몸에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는 다른 말로 체온이에요. 체온이 정상적인 상도로 계속 유지되어야 해요. 그 체온은 여러 시스템과 조화롭게 작용이 되면서 유지되는 것이지만, 여기 협의적인 의미, 또 오장육부와 관련된 광의적인 의미로서 보면 신의 작용입니다. 콩팥의 작용. 즉, 우리 몸의 정상 혈압이 유지되면 체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즉, 진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혈액 속에 혈장 성분, 물 성분, 수분 성분, 체액 성분이 어떻게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우리 몸의 생명력 유지, 그 생명력으로서의 원기예요. 혈압이 떨어지면 체온도 절약되고 죽습니다. 우리 몸에 체액이 손실되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 체액이 너무 과도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TCM이나 TKM에서 주장하는 신의 기운이라는 것, 남자한테 좋은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그건 의학이 아니에요. 그건 잡학이에요. 잡술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히 의학이라고 말해요. 그걸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답답해서. 신의 기운이 우리 몸에 있다면 어떤 기운인지 왜 고민을 안 해봐? 왜? 답답해서. 새벽 때부터. 그러니까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우리 몸의 체온 유지와 생명력으로서의 원천인 진액 유지력이에요. 그게 신의 기운이에요. 그 신의 기운의 조화로운 작용은 오행의 상생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조금만 참으시라니까. 저쪽에서 다 좋은데 허리 아파 죽겠어. 자석을 붙이면 돼. 그것은요, 사암침 의학 시간에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사암침이 얼마나 의과학적인 요법인지 그 근거를 모르고 자석
백날 붙여봐요. 낫는가? 안 나요.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 해설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 유지 그리고 체온 유지, 즉 혈압 유지력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오행의 상생작용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몸의 체액 유지 그리고 체온 유지, 즉 혈압 유지력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오행의 상생작용으로 이루어져요. 간에서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을 혈액에 방출하는데요. 그것은 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신장에서, 부신과 함께 작용하는 신장에서 간에게 혈압 유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너 예를 들자면 엔지오텐시노진 당 단백질을 혈액에 1입방밀리미터를 보내 라고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그러면 간에서 그 요구에 따라서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을 적정한 요구량을 시키는 대로 혈액에 분산시켜요. 그러면 신장에서는 레닌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간에서 분산시킨 그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러면 엔지오텐신 1이 돼요. 엔지오텐신 1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엔지오텐신 1은 뭡니까? 우리 몸 전체의 근육에 텐션이 주어지는 물질로서의 전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동의학에서 간은 근을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것은 의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지만 여기에 들어있다니까. 간이 근육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당분으로 하는 거야. 당 단백질로. 그런데 그 당 단백질은 여기 레날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당단백 분해 효소를 방출하지 않으면 엔지오텐신 1이라고 하는 근육의 신전을 주관하는 그 텐션이 주어지질 않아. 그 물질이 만들어지질 않아. 그래서 수생목이에요. 일단 요 나중 과정은 조금 후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간이 근을 주관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엔지오텐시노진을 혈액에 요구량에 따라 방출해. 그러면 레날, 즉 신장에서는 레닌이라고 하는 당단백 분해 효소를 방출해. 그래서 엔지오텐시노진을 분해시키면 근육에 텐션이 주어지는 준비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원동력이 일단 제공되는 거예요. 그게 엔지오텐신 1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근육을 주관하기 위해서 신장의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황제내경에서는 아유르베다의 5 엘레멘츠를 보다 의과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들여다 본 거예요. 해부생리학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생목이다. 그런데 수생목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1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것 자체로 혈압 유지와 체온 조절이 가능해요? 가능치가 않아. 이건 일종의 전구 물질이야. 그래서 금생수의 작용이 일어나요. 금생수. 폐에서는 산소 교환이 되잖아요. 허파과리에서. 그때 허파과리를 통해 들어온 혈액에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줄여서 ACE라고 하는
단백분의 효소, 그것을 방출하지 않으면 피드백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않는다니까. 금생수, 폐가 술을 돕는다. 결국 이 시스템의 대장은 사실 신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생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폐에서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를 방출해서 폐각 내에서, 그래서 유입된 엔지오텐신 1을 녹여 분해해 효소 촉매작용으로 인해 엔지오텐신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화살표 위로 올라가면 심장이 비로소 모터력이 발휘돼요. 심방결절, 동방결절에서 수축팽창, 수축팽창, 모터가 비로소 가동된다니까. 그래서 목생화예요. 엔지오텐신 1을 신장과 간이 협력해서 만들었지만 엔지오텐신 2로 바뀌지 않는 한 체온 유지가 안 돼. 폐에서 에이스를 통해서 분해했어. 엔지오텐신 2가 됐어. 그러면 조건 반사적으로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방출해. 그러면 이제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체온 유지 시스템, 혈압 유지 시스템, 그리고 체액 조절 시스템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수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각 장부를 표시했는데 뭐 이상한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면역과 레닌 엔지오텐신 사이의 상호작용. 면역체계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과 또 협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명력 유지 현상은 체온만 유지되면 돼요? 체액만 조절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끊임없는 항원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데 몸을 지켜야지요.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과 체액 조절, 그것이 첫 번째 임무라면 동시에 두 번째 임무가 여기 광범위한 면역 시스템, 그것입니다. 면역과 레닌 엔지오텐신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논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의 면역 효과 논문이 한두 편이 아니에요. 무슨 논문? 오행의 상생작용을 증거하는 논문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무엇을 한다고요? 면역력을 활성화시킨다 그랬어요. 면역력을 조절한다.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면역계의 측면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행의 상생작용 한 측면을 본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양한 시스템의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상생작용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몸에 체온 조절과 체액 조절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고, 보니까 우리 몸을 지키는 지구방위대 역할을 또 해. 그래서 이것이 신기예요. 이것을 총괄지휘하는 것은 사실상 콩팥이거든요. 부신이거든요. 부신의 역할은 조금 후에 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강조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암침을 적용할 때 이러한 오행의 상생 또는 상극작용을 잘 알아야 돼요. 상극작용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초간단 요약. 보니까 혈압이 높아. 그러니까 서희들이 바늘로, 즉 자석으로 또는 바늘로 사암침을 구사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그래서 걔네들은 약침으로 조절을 합니다. 약침. 보니까
간에서 엔지오텐시노진을 레날이 요구하는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육이 항진돼. 그래서 혈압이 높아져. 그러면 엔지오텐시노진 인히비터라는 약물을 처방합니다. 그런데요, 레날과 리버에서 엔지오텐신 1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과잉 증폭됐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요. 체온이 급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엔지오텐신 1 차단제를 복용시켜요. 근데 알고 보니까 폐에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너무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레날과 간은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레날과 리버는 더 많은 엔지오텐시노진 그리고 레닌을 방출해. 혈압이 조절 안 돼. 체온이 올라가. 그래서 이때는 ACE 인히비터 약물을 복용시켜요. 각 경맥이 주관하는 장부에 요구된 어떠한 케미칼적 생산력이 통제력을 잃으면 이때는 원래 우리 몸은 상극작용에 의해서 조절하는 시스템이 즉각 발현이 돼요. 즉각 그 통제력의 범위를 벗어났어. 아니면 특수장기가 특수장기의 케미칼적 요소의 증폭을 막아내지 못해. 그럴 때 서희들은 약침을 놓지만 우리는 바늘 또는 자석으로 조절해 준다. 무엇이 달라? 똑같다니까. 아니, 바늘 또는 자석으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또 뭐야?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관련 내용은 삼진법 TV를 클릭하세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여기 자석요법 TV, 삼진법 TV 채널이 나와요. 채널 클릭. 그러면 재생 목록이 쭈르르르르르 나와요. 제목에 관련 용어들이 나타나 있으면, 표현되어 있으면 그거 클릭해서 보세요. 보충 설명 수십 편 올렸어요. 수십 편. 어떻습니까?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 그리고 TCM에서 말한 신의 기운이 우리 몸의 진기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기운인지 남자한테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 없어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삼진법 과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내용은, 즉 월요일 목요일 토론하는 내용은 이 책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암침법, 그것은 알겠는데 가운데 자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석으로 바늘 대신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의과학적인 근거는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몸의 힐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서를 막론하고 자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절대로 깔때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사암침에 적용하는데 자석의 그 근거, 자석을 도구로 사용하는 근거는 제가 오리진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바늘 대신 자석으로 삼진포서가 가능하다 최초로 전파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주장한 사람.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해설이 가장 표준 해설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그런 절대로 깔때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사암침에 적용하는데 자석의 그 근거, 자석을 도구로 사용하는 근거는 제가 오리진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바늘 대신 자석으로 삼진포서가 가능하다 최초로 전파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주장한 사람.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해설이 가장 표준 해설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사암침자요법.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암침을 적용할 때 바늘 대신 여기 네오디눔 영구자석을 씁니다. 규격은 3파이의 1T. 적용하는 방법은 3M 테이프거든요. 외과 수술용 3M 테이프. 3M 테이프를 1cm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 빨간 부분이 N극이거든요. 그 N극에 붙어있는 자석 역시 이 끄트머리는 N극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 부분 S극입니다. 길게 붙어있는 자석의 끄트머리도 S극이에요. 그러니까 S극 길게 붙은 자석의 끝면, 즉 S극면을 이와 같이 테이프 본드면에 대고 손톱을 찔러놓고 이렇게 하나를 내어내면 경혈에 닿는 면은 N극이 돼요. N극.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테이프를 1cm 정도 잘라서 보세요. N극, 빨간 부분 N극이에요. 길게 붙은 자석의 끄트머리도 N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N극면을 테이프 본드면에 이렇게 부착합니다. 이것을 손톱을 찔러놓고 이렇게 젖히면 피부에 닿는 면은 그렇죠. S극이에요. 피부에 닿는 면은. 이것을 경혈에 부착하면 사법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니 저거 몇 번 얘기한 건데 아우 또 얘기해?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자석을 써서 어떻게 듣기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석 만능, 자석 자체가 무슨 치료 효과가 뛰어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많은 질문이 와요. 그래서 중간 점검 차원에서 다시 자석의 근거를 확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규격은 둘레 3파이 두께 1mm짜리를 쓰거든요. 그것을 3파이의 1T 혹은 3의 1T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구하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주변에 공구상가가 있을 거예요. 공구상가에 가셔서 자석상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공구상가에는 반드시 있어요. 거기서 네오디눔 영구자석 3파이의 1T 그거 사시면 돼요. 3파이의 1T 네오디눔 영구자석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염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곳 저희는 대한자석이라는 곳과 거래를 합니다. 우리 학교 회원들은 전부 대한자석에서 자석을 구입하거든요. 저 역시 그렇고 저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곳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기 밑에 자막 넣어드릴게요. 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린 아기들 손끝 발끝에 어떻게 침을 찌릅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문 받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니까 확실히 2, 3년 동안 꾸준히 사암침을 적용하면 낫긴 낫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유아들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바늘 대신 자석을 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석 포함해서 바늘과 자석은 어떻게 경혈에 반응하는가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경혈에 반응하는가 그 의과학적 근거. 먼저 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경혈의 생체 전류 탐색이라는 기구문이 있어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구글 번역기 돌린 것 일부 발췌해 보는데요. 1976년 로버트 베커, 마리아 라이 히마니스, 앤드류 마리노, 조셉 스파다로로 구성된 국립보건연구소,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예요. 국립보건연구소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팀은 획기적인 일련의 생물 전기 실험을 발표했다. 베커는 육군 의무감실로부터, 요거 일단 혹시 방송 보시면서 메모하시는 분들 요 메모해 두세요. 육군 의무감실, 즉 국립보건연구소 미국이에요. 미국 육군 의무감실로부터 생명물리학에서 나온 현대 지식과 도구를 침술점, 그러니까 경혈점 연구에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리아 라이 히마니스의 수학적 재능과 그들의 결합된 독창성을 가지고 팀은 특별히 설계된 롤링 전극 어레이를 사용하여 경혈 부위 주변에
피부 전도성 패턴을 조사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갔다. 그는 연구팀이 경혈을 둘러싼 전기적 지형을 관찰하고 아래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전기 특성의 조정된 형성에 주목했는데, 이는 15번 리듬에 따라 강도와 크기가 모두 다양했다. 여기 경혈점이거든요. 이렇게 전기적 파장이 관찰되었다는 얘기예요. 경혈점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 경혈점들은 대부분 전자기장이 관찰되고, 그리고 전기 전도가 아주 민감하게 관찰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연구를 했을까요? 미국 군 당국의 육군, 특히 육군의 의료팀을 관장하는 의무감실에서 용역을 의뢰한 거예요. 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경락과 경혈에 이러한 파장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는데, 이 글씨가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백호 박사는 침술 경락이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기 전도체와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아마도 침술 포인트가, 즉 경혈이 경락의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추론했는데, 이는 과거에 전력선이 현재의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길이를 따라 라인 부스터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다. 이건 전기공학 차원의 해설. 그는 침술 바늘이 근처의 조직에게 들어가면 부스터가 증폭 또는 단축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어쩌면 침술 바늘을 생물학적 부스터 사이트에 적절한 조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연구를 계속 진행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경락은 전기선과 같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변압기 등등 부스터를 설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혈은 부스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경혈에 바늘로 자극을 하면 여기 그 부스터가 전류, 생체 전류 또는 생체 전자기장을 증폭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는 그것을 확인했다고 계속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경혈의 생체 전류 탐색. 그러니까 1960년대 북한의 김봉환 박사가 발표한 논문, 그리고 2002년인가요? 4년인가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소광섭 교수팀이 연구한 경락의 존재를 밝히는 논문. 경락은 전선과 같다. 우리 몸의 신경은 전류, 생체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맥이 그러한데, 경락 사이사이에 있는 경혈은 부스터 역할을 하는데, 그곳에 침을 찌르고 자극을 주면 그 부스터의 작용이 증폭 또는 단축되기도 한다라는 점을 밝혀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미국 육군 의무감실에서 연구 용역을 주었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보세요. 미국은 이렇게 침술을 적용해요. 군의학, 동양의학 실천의 여지, 전장 침술에 입증된 통증 완화 치료. 전장 침술? 네, 존재하고 군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의학의 침술, 미군 의료부와 국방부는 침술 치료를 현역병과 제대 군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침술 치료를 법안을 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향 군인을 위한 무료 침술 치료 읽어드릴게요. 미국 제향 군인이 현재 100% 메디케어 보장 침술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향 군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그러니까 현역병들은 영내에서 치료받지만 제향 군인들은, 제대 군인들은 영내 밖에서 사니까 그곳에서도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다. 그 법에 따라서 현역병을 물론 제대 군인에게도 100% 메디케어를 적용한다. 그리고 그것도 무료로 적용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미군이
침수를 이렇게 운용하고 있어요. 침수를. 이 사진 보세요. 미 육군 침술 클리닉. 네. 재밌죠? 이렇게 미군 당국은 침술 치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많은 침술 치료의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생체 전류가 침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확인사살 논문, 침술 부위의 생체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극동의학의 전통과 학문적 의학 사이의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침술 영역의 생체 전기 행동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전통의학은 유기체의 항상성 확보 메커니즘, 경혈, 그러니까 침술 포인트는 경혈을 말하잖아요. 침술 포인트, 즉 경혈 및 자오선, 여기서 자오선을 구글 번역기 돌려서 그런 건데 메리디안이라고 하는데요. 경맥을 메리디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을 구글 번역기는 자오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경맥의 네트워크에 의해 중국 의학 전통에 따라 표현되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기적 특성이 있어서 바늘로 특정 경혈점을 자극하면 앞서 논문에서도 나왔듯 부수도를 증폭 또는 단축시킬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실험 데이터는 이 망이, 즉 경락선들이 가로세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망이 제4의 통합 시스템, 즉 전기 규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한다. 우수한 유기체의 내부 항상성과 환경에 대한 적응의 유지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으로 표현되는 불확실한 적응의 일반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신경 내 분비계와 순환계통에 의해 보장된다. 구글 번역기 돌리니까 약간 뉘앙스가 그래요. 어쨌든 뭐냐면 여기 전기 규제 시스템이 경락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는 경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오작동이라든지 또는 신체 어떠한 병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바늘로 또는 자석으로 교정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늘을 쓰는 그 의과학적 근거,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미국 육군까지 나서서 연구해서 밝혀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 드리면서, 이 연구는 부신 호르몬 수준과 침술점의 전기적 가치의 변화 사이의 직접적인 비례, 즉 침구점과 경락 그물이 항상성 유지 조정 및 적응의 유지 과정에 관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또한 침술 영역의 생체 전기 행동의 분석은 이 경락 그물의 형태, 기능성, 기질이 결막 조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간질 결합 조직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한쪽의 전기 조절 시스템 및 다른 쪽의 신경 내분비 및 순환 시스템의 조화제로서의 작용을 보장합니다. 자, 다시 미군 당국. 미국 군 의료 시스템의 침술 사용. 요 도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현역병이나 제대 군인들에게 어떻게 침술을 적용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냐. 제대 군인들은 특히 심각한 부상으로 극심한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를 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안 낫는다. 그럴 때 침술을 적용하니까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침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세요. 가족실무의사, 물리치료의사, 물리치료사, 신경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의사보조원, 카이로프랙터, 마취과 의사, 내과 의사, 주치의의 간호사, 그리고 거주지의 가족 실습의사.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가정의학과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의학 비행외과 의사, 항공우주의학 의사, 독립대 의무원, 위생병, 일반 의료 책임자,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학자, 예방의학 의사, 소아과 의사, 그리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 이것은 이제 아큐펑처 클리닉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미국은 침술을 널리 사용합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그런데 특히 미 육군뿐만이 아니에요. 공군, 해군 다 씁니다.
MHS 내 침술은 주로 현역병들과 현역 범위를 벗어난 연령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부가적인 치료로서 더 넓은 사용을 위한 침술의 수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 육군 의무감실이 경락에 침을 찌를 때, 경혈에 침을 찌를 때 어떻게 특기 기전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연구해 달라 하니까 나온 여러 논문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우리 몸은 생체 전류로 되어 있어요. 생체 전기. 네. 바늘과 자석은 어떻게 경혈에 반응하는가? 경락, 즉 경맥은 신경 조직과 마찬가지로 생체 전류가 흐르고 있고, 생체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무조건 네, 생체 자기장이 흐르고 있어요. 무조건. 그런데 그 사이 경락의 사이사이에 있는 경혈들은 부스터 역할을 한다. 그곳에 침을 찌르고 수기요법을 적용할 때 그 부스터가 증폭되기도 하고 또는 단축되기도 한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의과학적인 근거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석. 바늘을 쓰건 자석을 쓰건 똑같은 힐링 효과가 듣기 기전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자석만 떼어놓고 자석에 과연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살펴보십시다. 먼저 자석 첩부 미신, 자석 부착과 관련된 미신이 있어요. 미신. 첫 번째 미신, N극은 사법이고 S극은 보법이다. 먼저 보사의 개념 초간단 요약. 바늘을 가지고 보사를 적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경혈이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바늘이라고 가정하시고 찔렀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보법이 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사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락이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찔러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그러면 부스터가 증폭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부스터의 단축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사 개념, 마이너스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바늘을 찔러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스크류가 없는데도 점점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스터 증폭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자, 자석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석의 물리력은, 자석의 자기장의 그 물리력은 N극을 특정 경혈에 부착했다 그러면 계속 집어넣는, 자기장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스터를 증폭시킵니다. 경혈이라는 부스터를 증폭시켜요. 보법이에요. 반대로 S극을 부착하면 그러면 뽑아 올립니다. 여기 그림 봐주세요. 이건 경락이 아니에요. 신경은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 부분을 가리켜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시냅스 간극이 있어서 이쪽 신경에서 저쪽 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할 때는 먼저 전기 신호를 전달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2차로 케미칼이 나와요. 케미칼, 화학. 그래서 전기 신호로 그리고 케미칼적 신호로 뇌와 연락을 하거든요. 자, 이 시냅스를 경혈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경혈에 N극을 붙이면 계속 집어넣어요. 자기장을. 그리고 그 경혈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생체 전류가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부스터 증폭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S극을 붙이면 자석의 물리력은 안에 있는 것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을 이따만한 풍선을 불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실방울을 살짝 냈어요. 아주 약하게. 그럼 점점 바람에 빠지면서 쭈그러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라는 거예요. S극을 부착했을 때는, N극을 부착했을 때는 계속 부스터를 증폭시키고 S극을 붙였을 때는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석을 사용해서 보사를 구분할 때
N극면을 부착하면 우리가 바늘로, 수기법에서 바늘로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그 효과와 똑같은 작용. 그러니까 자기장의 그 물리력을 보면 N극이 보가 되고 S극이 사가 된다. 자석 첩분 미신 1, N극이 사법이고 S극이 보법이다. 네, 이거는 미신이에요. 전혀 의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물리학 개념조차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N극이 보가 되고 S극이 사가 됩니다. 자석 첩부 미신 둘. 네. 자석 첩부 미신 첫 번째 N극이 사가 되고 S극이 보가 된다라고 미신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잘 들어주세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것이 왜 미신인가를 확증시켜 드리는 내용. 자석 첩부 미신 두 번째, 북반구는 N극이 보법이 되고 S극이 사법이 된다. 부착했을 때 남반구는 S극이 보법이 되고 N극이 사법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미신이에요. 미신. 물리학적 초등학교 개념조차 없는 비과학적, 비물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먼저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에요. 그러면 지구에는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죠? 지구 깊숙한 곳에는 내부 내핵이 있죠. 이른바 코어라고 하는데요. 철과 니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외핵이 있죠. 그리고 마그마, 그리고 지각. 근데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 내핵, 외핵, 마그마, 그리고 여기 지각. 지구는 자전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자전을 하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런데 내핵, 여기 내핵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도는 방향이 달라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내핵은 이렇게 돈다 이거죠. 지구는 이와 같이 내부와 지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기,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런데 지구는 자석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커다란 자석. 그런데요, 지구의 자석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게 이러한 자석이에요. 자, 이 자석 여기다 이렇게 놔봅시다. 그러니까 위쪽, 북쪽이 S극의 성질을 띠고 있고 남쪽이 N극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남극은 노스예요, 사우스예요? 사우스. 여기 보니까 사우스. 북쪽은 노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사상에서 북쪽은 음이 되고 남쪽은 양이 된다. 고로 북쪽, 즉 노스. 그래서 N극은 사가 되고 사우스. 남쪽은 S극이 보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지구라는 자석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석하고 똑같이 생겼다. 즉 사우스 폴의 극면은, 자석의 극면은 N극의 성질을 띠고요, 북극은 S극의 성질을 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 사상으로, 음양 사상으로 북쪽은 음이요 남쪽은 양이다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건 맞는다니까. 그런데 자석이 똑같아요, 그것과. 즉 여기 N은 북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S는 남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세요? 자,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나침반. 여기 나침반의 반대는 늘 북쪽으로 향한다라는 뜻에서 북을 S극이라고 했고 남을 N극이라 한 거예요. 나침반. 그러니까 지구라는 자석 자체가 여기 사우스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N극이다 이거예요. 자력은 N극. 북쪽은 S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반구는 S가 보가 되고 그리고 북반구는 N극이 보가 된다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 뉴질랜드의 남섬에 트레킹 멋있잖아요. 트레킹 하고 있어요. 또는 호주의 사막 트레킹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것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 나침반을 갖고 다니죠. 그러면 여기 남반구에서 사용하는 나침반과 북반구에서 사용하는 나침반이 다르답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침반은 늘 북쪽을 향해, 여기서도 적도 부근에서도 북쪽에서도 늘 북쪽을 가리켜, 북극 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반구는 N이 사가 되고 S가 보가 된다. 이거는 미신.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가 사용하는 자석 자체가 지구라는 자석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미신. 이제 극연에 버리세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석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는 3의 1T를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석이 크거나 혹은 자력이 센 것, 네, 그러한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석요법에서 쓰는 그 우리 삼신 말고 일반적인 자석요법에서 쓰는 자석들은 되게 커요. 이게 보세요. 자, 이거는 50파이에 5T, 5mm짜리 자석을 이 안에 가죽 안에 집어넣고 가죽을 꼬맨 거예요. 예, 자석이 심어져 있어요. 자, 네. 이게 손잡이가 없으면 떼기가 아주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아,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고요? 아, 그거는 묻지 마세요. 그냥 여러 가지 실험용으로 쓰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붙이면 그러면 자기장이 세다? 자기력이 세다? 아니에요. 3의 1T 약 2000가우스 정도 나오거든요. 2000가우스. 삼진법에 적용할 때는 자석이 크면 안 돼요. 일반 자석요법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삼진법을 적용할 때 바늘 대신 자석을 쓸 때는 자석이 크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도 삼침을 자석을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니 500원짜리 동전 두께는 한 1cm, 2cm, 3cm 이런 거 붙이고 어떻게 여기다가 테이프를 부착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둘이 또 달라붙어요. 그러면 서로 달라붙어. 그러니까 침술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무엇이? 큰 자석은.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자석이 크면 옆에 경혈을 방해를 해요. 방해. 스테무스 폐금경이에요. 여기다가 심경을 얹어보고 또 심포경을 얹어봐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자석을 500원짜리 동전을 부착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폐경, 심경, 심포경 다 간섭하잖아요. 그곳에 해당하는 경혈을 다 간섭해요. 원치 않는 경혈을 쓰는 거니까 500원짜리 동전만한 걸 쓰면, 그렇죠? 네, 삼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잡술이에요. 잡술. 특정 경혈에만 그 부스터 증폭 단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작아야 된다. 크면 옆에 경혈을 간섭한다. 옆에 경락을 간섭한다.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적 개념을 다 적용해서 3의 1T 확정한 거예요. 더 작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2의 1T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의 1T가 좀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3의 1T를 쓰시면 옆에 경혈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3의 1T짜리 쓰세요. 자, 정리합니다. N극이 사법이다. S극이 법법이다. 왜? 동의학에서는 북쪽은 음이요 남쪽은 양이다. 그 말은 맞는데 자석은 물리적인 개념이 달라. 즉 S극이 북쪽이고 N극이 남쪽이다 생각하면 돼. 자석 자체는, 지구라는 자석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동양철학적 개념하고도 맞는 거야. N극이 보가 되고 S가 사가 되는 것. 남반구에서는 반대다. 그것은 나침반으로 설명이 돼. 나침반은 남쪽에서는 거꾸로 돈답니까? 아니거든. 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거든. 그거 미신. 자석의 크기는 3의 1T, 3파이의 1T 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좀 폼나게 만들 수 없어?
폼나게 만들 수 없냐 그래요. 자석을 폼나게 만들 수 없나. 행림서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회용침 그림입니다. 요즘에는요 전부 일회용침 써요. 옛날에는 꽃침이라고 해서 이 행림서원에서 만드는 거 굵은 침이 있었어요. 사암침 전용 굵은 침. 그러나 지금은 안 써요. 왜? 에이즈, 간염 등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일회용 주사기. 주사기도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자석 한 번 쓰고 버려도 되고 닦아서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영구 자석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주사기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침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그걸 뭘 폼나게 만들어요? 듣기만 되면 듣지. 그리고 폼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들어요. 돈이. 여기 자석은 3의 1T짜리 여기에 NS 이니셜을 철인 찍듯이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이프 혹은 페인트 칠을 해서 S극은 파랗게 N극은 빨갛게 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두께가 1mm야. 어떻게 구분해? 안 돼. 그냥 이거 쓰세요. 돈 많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비싸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왜 비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지구 코어 내부에는 그 코어에는 철과 니켈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석은 네오디듐이라는 히토류 흙을 성형을 해요. 그리고 니켈 도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 자석이 돼요. 니켈 도금이 되어 있어요. 왜 니켈 도금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성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니켈이 이미테이션 액세서리 귀고를 하면 막 귀가 곱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피부 알러지처럼 장시간 부착하면 피부 알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만 붙이고 떼셔야 돼요. 한 30분만 붙이고 떼도 훌륭한 듣기 작용이 일어나요. 24시간 붙이면 더 좋아요. 올바른 요법을 적용했다면. 그렇지만 피부 알러지 때문에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테이프, 의료용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먼저 붙이고 경혈점에, 그리고 나서 자석을 또 다시 붙여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본드 알러지도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 바늘 쓰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요, 그 본드 알러지조차도 병이에요. 병. 본드 알러지, 본드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의 구조가 지금 현재 몸의 상태가 녹수로 있어서 그래요. 산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가렵고 하는 것을 참고 계속 부착을 하면 그것도 병이니까 나아요. 낫는다고. 그런데 그래도 좀 깨림칙해. 나는 알러지 일어나면 막 골마. 그러니까 알러지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것 좀 만들어줘요 하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주물도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회사 이름이 주물도사야. 종로 3가에 있는데요. 그분은 은, 금, 동 등등 주물, 진짜 정교한 주물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이에요. 그분에게 의뢰를 해서 이게 은 98.5% 가운데 3의 1T 자석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석은 개인용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만 부착하셔야 돼요. 왜? 대든 은백에 이것을 부착하고 구두 못 신어요. 백여서. 그러니까 자석이 크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석이 두꺼워요. 1.5T, 1.5mm 혹은 2mm. 대든 은백에 붙이고 양말 신으면 그리고 구두 신으면 백여서 못 걸어요. 못 걷는다니까. 작아야 돼요. 3의 1T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에서만 쓰셔야 돼요. 왜? 이것은 약 7파이, 둘레가 한 7파이 정도 돼요. 물론 가운데 자석은 3파이지만 이 정도의 규격이면요. 이 정도의 규격이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비즈 공예상가 있잖아요.
비지공예 도매상가, 그곳에서 그냥 공예용으로 살 때, 도매 가격으로 살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냥 원자재 가격이 7,000원 정도 해요. 7,000원. 대부분의 액세서리용 은, 비즈 제품은요 92.5%예요. 여기 제 반지도 925라고 찍혀 있거든요. 92.5%. 이것은 98.5%. 여기 주물도사만 만들 수 있어요. 이 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데 요거는 개당 한 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정도에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N극과 S극이 이니셜로 새겨져 있어요. 바닥에 N이라고 쓰여 있는 것, 네, N극면을 부착할 때 그냥 경렬에 부착하면 되고요. 바닥에 S라고 쓰여져 있는 것, 네, 그것은 역시 사법을 적용할 때 그냥 경렬에 S라고 쓰여진 그 음각이 된 부분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 테이프로 고정하면 되죠. 자석을 펌내게 만들 수 없나요? 돈 들어요. 일회용 침 한 번 쓰고 버리는데 금으로 만들 필요 있나요? 일회용 침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은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티타늄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바늘로 놓는 것보다 듣기 기전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 아프잖아요. 사암침 바늘로 적용하는 것 아파요. 자석 쓰세요. 3파이의 1T 네오디늄 연구 자석 쓰시면 돼요. 바늘로 놓는 것보다 더 듣기가 빨라요.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 치료법으로 침술점 즉 경혈에 적용되는 자석 문헌 검토라는 논문이 있어요. 37개 연구에서 정적 자석, 정적 자석은 뭐냐면 전자석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장의 물리력만 반영이 되는 자석이지 여기에 전자파가 나오질 않아요. 전자파가 안 나와요. 이것은 이러한 자석을 막대 자석 등등 이런 자석을 정적 자석이라고 해요. 37개의 연구에서 정적 자석 침술 치료를 통한 치료의 치료적 이점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단 자석을 쓰기도 한다.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러지, 부작용은 알러지만 보고되었다. 접착제 또는 금속 알러지로 인한 홍조 및 피부 자극이 유일한 부작용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셔요. 아니 자석으로 사암침 적용했더니 더 아프던데. 그건요 부작용이 아니고 잘 들어주세요. 의료 과실과 같은 개념이에요. 배가 아픈데 아까 진기 발라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데 해당하는 약을 적용하든지 제압을 해주든지 아니면 경혈침에 침을 꽂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을 적용한다 하면 배 아픈 데다가 아까진기 바르면 낫습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그랬다던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 그거는 아까진기의 부작용이에요? 아니죠. 의료 과실이죠. 사암침 적용했는데 자석으로 낫지도 않고 더 아프기만 해.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기요 배가 아픈데 아까진기 바르신 거예요. 자 어쨌든 자석으로 바늘 대신 사암침을 적용할 수 있다. 물리적, 의과학적 근거 있다. 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리엔테이션. 오늘 내용은 사암침자요법에서 침자, 네? 그리고 또 사암침법의 핵심 원리는 일단 기본 원리는 오행의 상생상극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오행의 상생상극을 활용해서 보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사법을 적용한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도 나가야죠. 사암침 왕초보 교실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폐금경을 적용하는 의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필 수 있었어요. 즉
태백태연을 보하고 소보제사하고 하는 그 패전격.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위정격의 과학적인 근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원리, 삼치법의 핵심 원리. 일단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자신감 있게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친지, 내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위정격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